2012년도 같으니까 그런 질문 나오게 돼 있죠. 나오게 돼 있고, 만일에 우리가 200년 전 같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오겠죠. 노동이란 정의,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일한다고 다 노동이냐? 노동이 아닐 때가 있었던 거죠. 어떤 활동하고 일을 하는데 노동 아닐 때가. 지금도 노동 아닌 게 있고 노동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럼 시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노동으로 이야기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프리카에서 뭔가 돼지를 잡아먹어도 노동이 아니에요. 돼지를 키워도 노동이 아니고. 왜? 우리 물걸 우리가 키우니까. 노동이 아닌데, 언제부터 노동이 된 거예요? 그럼 노동의 정의를 우리가 잡아놓으려면 어떻게 잡아놔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노동 아닌 것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갖고 내가 밥을 해요. 노동인가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좋아서 해. 그러면 노동인가요, 이게? 가정 일이. 지금은 가사노동이라는 이름을 지금 달아요. 근데 이게 우리 남편이 좋고, 우리 아버지가 좋고, 뭐 이래 내가 지금, 가사 일을 보면 노동인가요? 노동이 아니거든요. 좋을 때 하는 건 노동이 아닌데, 싫은데 하는 건 노동이 돼요. 요 정의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일어날 때 말이죠. 기업에 모여서 이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노동자였었느냐? 그때 노동이 아니었어요. 이념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인재가 모여요. 모이면 이 사람들은 이념을 따라서 이념을 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건 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아주 그 노동으로 지금 판이 돼버렸느냐? 이념 없는데 돈을 벌러 가니까 노동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내가 쓸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무슨 뭐 대가를 위해서 일을 해요. 이러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면 안 할 때가 됐는데 하고 있느냐? 이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오니까 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오니까 하고 있다. 그럼 이 환경을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식인들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노동은 우리가 이념이 있을 때 이념을 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는 이건 노동이 안 되고, 좋아서 하는 것들은 노동이 안 돼요. 이건 사회 발전을 시키죠. 사회 발전을 시키는데 언젠가부터 좀 이념이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근본이 뭐냐면 이념이 있어야 기업이 돼요. 그럼 이념이 없으면 기업이냐? 아니에요. 장사치들이죠. 장사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건 장사치고, 이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정의도 우리가 바르게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념이 사라진 게 맞다면, 그러면 지금 장사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물이 모였고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념이 없으니까, 이념 없는 데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대가를 바라는 거죠. 얼마를 더 줄 거냐, 무엇을 대우를 더 해줄 거냐, 무엇을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노동자가 되는데, 노동자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현대판 노예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노동자는 조금 고급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대판 노예제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물질을 줄 테니까 이 일을 시키는데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시키니까 현대판 노예인 거거든요. 그럼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될 거냐? 나는 현대인이 될 거냐?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노예로 살면서
노예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현대인인지 지식인인지도 모르고 미래를 추구하고 살아갈 사람인지도 지금 없어졌고 이러니까 전부 다 괴롭고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노동자 이름은 또 곱게 만들어줬어요. 노예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뭉쳐서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 노예가 무슨 인권을 이야기를 해요? 노예가 합의를 볼 수 있는 환경만 돼서도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노예들이. 옛날에는 합의를 못 봤어요. 일 시키면 시키고, 뭐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먹고, 안 그러면 채찍을 맞고 했지. 지금은 합의를 봐서 할 수 있는, 이는 노예가 됐다라는 것만 해도 신분이 상승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현대판 노예제도가 일어나는데 인류는 이거에 대한 말은 없고, 노동자의 지금 인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요까지 해놓고 너무 요렇게 가면 또 너무 나쁘게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살고 싶고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있으면 중간 시대가 오는데 중간 시대는 오만 경험을 다 합니다. 오만 경험을 다 하면서 우리가 노동이라는 착취라는 뭐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이 중간 경험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인류는 발전했다는 얘기죠. 진화했고 발전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환경이 움직이면서 모든 이 최후에서 모든 이게 단어가 나오고 무언가가 이렇게 만져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만져서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안 쓰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시대를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미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봤으면, 이것이 좋은 게 아닌 게 맞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바르게 따라서 우리가 인권을 보호받고 인권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려면 이거는 이름부터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앞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럼 그 바꾸면 어떻게 되냐? 연구원으로 다 바꿔라. 노동자가 되지 말고 다 지금 앞으로 질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연구인데 연구원으로 바꾸라는 거죠. 연구원들은 인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라고 하면서 인권 대우를 이야기하고 그쪽에 우리가 너무 낮은 데 매몰대가 있으면 인권 대우를 할 수 있게 안 돼 있어요. 이름부터 바꾸는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층부터, 어떤 분야부터, 어디서부터, 어떤 나라부터. 그럼 이게 어떤 나라라 하는 것이 어디부터 제일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부터. 대한민국이 세계에 못난 거를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좋은 게 최고 빨리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걸 빨리 연구하라고 빨리 나온 것이지, 우리가 못 나가 빨리 나온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나가 빨리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딱 몇십 년 만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다 나옵니다. 인류의 지식을 다 가져왔고, 인류의 논리를 다 가져왔고, 인류의 종교 상식까지 다 가져왔어요. 이걸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데 딱 몇십 년, 한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100년 안팎의 한 시대에 일어나는데, 이게서 모든 인류가 쓰던 것을 우리가 몸수 경험을 하면서 저마다 소지를 가지고 만졌더니 지금은 모순이 전부 다 나오는 시대니까 이거는 모순을 빨리 발견한다라는 것은 인류의 엄청난 좋은 조건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모순이 안 나오고 3,000년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이 안 되고 개돼지로 뭣도 모르고 3,000년 산다라는 거죠.
근데 모순이 빨리 일어난다라는 건 이걸 지금 만질 수 있어졌다라는 얘기고, 이것만 만지면은 이제 거듭난 인생을 산다. 이것이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래 되기 때문에 빨리 드러나는 것은 엄청나게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돼요. 내가 약점이 있어갖고 빨리 드러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약점이 드러나니까 이걸 갖고 헤매고 그냥 인생을 망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인류의 지금, 이 모순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이게. 요건 우리가 다 들어먹어. 앞으로 요래 놔두면. 근데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런 모순이 인류에 지금 다 생깁니다. 우리가 제일 빨리 온 거지. 자살하는 것도 제일 빨리 왔고, 무슨 뭐 이렇게 모든 게 지금 모순이 다 나옵니다. 왜 모순이 나오냐? 바르게 사는 기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모순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찾아가는 길 때문에 우리는 모순이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나오고 나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쁩니다. 바쁜데, 이런 것들은 누가 앞에서 키를 못 잡아주니까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인구 비례해갖고 박사도 제일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교육을 받은 이 나라 국민치고는 박사가 이만큼 많은 게 인류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일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 끌어 나오는 일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박사들이 지금 뭘 하느냐면 세상을 욕합니다. 지식인들이 또 세상을 욕해요. 이 철학자가 세상을 지금 나무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이제 문화인들이 지금 세상을 나무래고 있어요. 그럼 모두가 지금 세상을 나무래고 있는데 왜 나무래냐? 답을 못 찾으니까 나무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답을 찾는 이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활동하던 때에서 이제는 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환경미화원도 미화원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원자 붙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로. 미화원, 연구원들이 돼야 되는데 원자는 붙여놓고 연구원은 왜 안 붙이냐? 청소부 이거 하면 좋잖아. 근데 미화원이래. 미화원. 그러면 이 원자를 붙인다라는 연구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사회를 깨끗이 하는 연구원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한 번씩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맑아지고 깨끗해질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분들을 대하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술을 지금 가지고 공과 뭐 이런 뭐 공업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구원이 돼야 되죠. 모든 걸 생산하는데 아주 잘 생산하는 연구원, 또 이게 잘 이렇게 무슨 디자인 연구원, 뭐 전부 다 연구원들인데 우리는 이 이름을 지금 안 씁니다. 가정생활연구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거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모임을 한다든지 그룹을 한다든지 이래 연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지금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동자가 없는 나라. 요게부터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부터 일어나야 인류가 이것이 표본이 돼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먼저 활동을 했고 우리는 뒤에 와서 이제 활동한 걸 가져와갖고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답습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가 밀레니엄부터 어떻게 되냐? 국제적으로는 수도대가 있고 우리는 발전해갖고 이 마주쳤습니다. 어떤 분야는 같아졌고 어떤 분야는 지금 목전에 와 있었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더 뛰어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제사회는 어디서 멈춰? 70%에서 멈췄고 우리는 70%에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국제사회는 멈춰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견인 역할을 한 게 분명합니다. 국제사회가 견인 역할을 했고 일본이 견인 역할을 했고 모든 게 유럽이 견인 역할을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나와서 그 견인의 역할을 받아서 우리는 성장을 했고 언젠가 딱 밀레니엄 들어설 때는 같아진 거죠. 같아졌는데 여기에서는 견인 역할은 다 했으니까 멈춰버렸고 우리는 여기서 발전해야 되고 이러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발전한 걸 갖고 이끌어주는 견인이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선을 한두 개씩 바르게 잡아간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국제사회가. 무엇까지 견인해야 되냐? 종교 활동까지 견인 역할을 해야 된다. 종교 활동에 어떤 걸 견인해야 돼? 이것도 노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노동자들이 종교에 가잖아요. 그럼 종교에서 뭔가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 시대가 우리가 진리하고 일반 지식하고 뭐가 다르냐를 조금 풀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노동관계도 이게 들어가야지 이야기가 돼요. 일반 지식과 상식은 말이죠. 인류는 이때까지 신 앞에 약했고 자연 앞에 약했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곁을 가야 되고 막 잘 비야 되고 막 그렇게 저 통곡의 벽에 가갖고 아직까지도 이래 가지고 통곡의 벽에 해야 되고 이게 부처님한테 절하면서 예쁘게 빌라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복을 해야 되고, 인류가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이때까지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돼요. 통곡의 벽에 안 가는 분류가 지금 생깁니다. 부처님이라고 그 앞에 절을 안 하는 분류가 생기고, 이거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 지금. 이게, 예수한테 안 매달리죠. 하느님한테 매달리지 않아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느님을 내비리냐? 아니에요. 하느님을 인정을 하면서 하느님한테 매달리지 않는다. 부처님을 인정한다 이거죠. 예수님 인정해요. 근데 안 매달려요. 이런 분류가 생긴다라는, 인류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게 우리 매달리는 데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매달리는 것은 모르니까 매달리는 시대예요. 안 매달리고 벗어나는 것은 아니까 안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교육을 받으면 이 자녀의 이치를 아니까 존중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역할을 찾아간다. 인류는 아직까지 매달리고 있습니다. 조직과 조직을 만들어서 매달립니다. 모여서 종교 신앙생활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아니까 안 매달리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 지금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1000명, 10,000명을 모아 보십시오. 안 매달립니다. 이게 내 삶의 이치를 공부하니까 이 안에 우리 삶의 길이 다 있는 게 보이니까 이제는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안 매달린다. 매달리지 않아도 스스로 이루어짐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거든요. 그럼 우리 노동자들도 바르게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노동자에서 벗어납니다.
노동자에서 벗어난다. 지금 오늘날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남편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소통이 이런 너무 좋으면 이 행복한 가정 그러죠. 좋은 가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또 가사노동이라고 이야기할 거냐. 노동 없어집니다. 친구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라면끼리 먹는데 내 가사노동 했냐 이 말이죠. 내가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보니까 아이고 뭐 갔다 왔다 하면 이 사람이 뭐 옷을 아무 때나 놔뒀어. 내가 빨래를 좀 해줬어 한 3일 동안. 집 청소도 좀 가사노동 한 거냐. 좋아서 한 건 노동이 안 돼요. 그러다 노동했으니까 돈 내라 하냐 이거죠. 대가 내놓으라 하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치면은 노동이 안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활동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연구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의 정의부터 내려줘야 돼요. 노동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죠.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동이 들어갔던 겁니다. 노동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면서 지금 우리 노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내면은 깨달음을 얻어갖고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렇게 노력을 안 해서 깨달지 못하면 영원히 노동자로서 일생을 망쳐야 됩니다.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앞으로도 노동자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깨달지 못하면. 깨달음이 무엇이냐? 자연의 이치를 깨달는다 이 말이죠. 요래 되면 지금은 왜 깨달아야만 되는 시대냐? 우리는 소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상청 어른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청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지구촌이.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소년기는 어디냐? 이게 하체 활동할 때가 소년기입니다. 그다음 중년기가 어디냐? 우리 몸통을 하체에다 장착시켜서 지금 움직일 때, 그렇게 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렇게 몸통을 장착을 하면 몇 프로냐? 70%예요. 하체만 있을 때는 30%입니다. 근데 몸통을 장착하니까 70%가 돼. 이거로 갖고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인류 팽창이라는 게 일어났고 지식 팽창이 일어났고 이 사회가 이 지구촌이 엄청나게 거대한 에너지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담았는데 지금은 어느 때냐? 이 몸통이 아니고 이 머리, 헤드, 이것을 장착을 할 때거든요. 이때 되면은 이제 지구가 다 커서 어른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어른 운용 시대가 열리니까 이때는 힘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혜로 인류를 다스리는 시대다. 지혜로 운용하는 시대. 이게 머리가 장착이 되면 완전한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왜? 인간이 원래가 신이기 때문에 70% 갖고는 신이다 소리를 못 하는데 이 머리를 장착을 하니까, 머리를 장착을 해서 어른으로서 이 사회를 이끈다라는 것은 이 지구촌이 어디냐면 우주 속의 지구촌입니다. 이걸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고 이걸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은 우주를 이끌 수 있는 신들이 완성이 되는 거였거든요. 인간은 완성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지금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완성 시대, 지구촌 어른 시대, 지구촌이 완성하는 시대. 이때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는 답.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
철학도 증명해야 되고, 이제부터 철학이 가지고 있던 본질이 뭐냐면 찾고자 하고 발전하고자 하고 이런 걸 이게 얻고자 하는 거예요.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게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의 결론은 답이 나와야 결론이 돼요. 머리도 없이 철학에 답이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만지면서 있었던 시대죠. 이럴 수 있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을 내릴 때가 완전한 철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철학 시대. 철학이라는 것은 지식 위에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몸통이 다 움직여서 우리는 지식이 상식까지 만들어질 만큼의 지식은 전부 다 보편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철학의 답을 찾아서 간다. 이러더니 지식 속에서 철학의 용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노동이 우리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노동이 우리한테 무엇을 이게 앞으로 줄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철학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의 답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인간을 깨우친다. 노동은 뒤에 한 거예요. 앞에 한 게 아니라. 앞에는 천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럼 뒤에 오니까 노동이 일어났고, 노동을 하다가 보니까 괴로워졌고, 괴로워지니까 지금 답을 찾아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답을 찾고 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노동이 나온 것이다. 노동 속에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정리한다면 우리는 벗어나는 시대를 가져서 자유로워진다. 철학의 완성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알므로써 자유로워지고, 모르면 우리는 겁이 나고 매달리고 아직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인간신이거든요. 그게 신들이 알므로써 깨달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에서부터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법으로 지금 공부하는 우리는 일반 국민들인데도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은 30년, 40년 매달리다가 다 벗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게 뭔지는 우리가 이거 만져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국제사회 철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논하면서 진짜 그럴 수 있나? 이래갖고 확인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우린 절 안 하거든.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닌데 30%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에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거든. 내가 종교에 우리 조상부터 우리까지 수천 년 동안 이는 행세하던 것을 변하고 있다. 벗어난다. 신앙에서 벗어나고 신을 안다. 신을 알고 나면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신을 모르면 신 밑에서 헤매고 이제 거기에다 매달려야 되고. 여기 인류는 앞으로 벗어나는 시대가 돼야지. 계속 매달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지금 환경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까지 옵니다. 벗어나야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